네, 다시 R과 파이썬을 활용한 통계학 주요 개념 실습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R에서 제공해주는 기본적인 통계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업에서 활용할 자료는 이 웹사이트에서 있는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 향후에 이제 통계학 문제 같은 거 풀 때 손으로 계산했던 거를 이제 R 코드로 체크해 볼 수도 있고, 그래프 같은 거 그릴 때 손으로 그리지 말고 이제 R을 활용을 해서 그릴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우선 이제 통계를 관련된 내용을 다루려면 당연히 데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질적인 데이터, 퀄리터티브 데이터이고요. 다른 하나는 양적인 데이터, 퀀티터티브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퀄리터티브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이 퀄리터티브 데이터, 질적인 데이터는 그 값들이 이 non-overlapping classes, 서로 이제 겹치지 않는 어떤 계급으로 정의된 그런 컬렉션에 속하게 된다. 한마디로 값들이 어떤 특수한 집합에 속하게 되고 그 집합들은, 컬렉션들은 오버래핑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한마디로 겹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학생들의 성적, 이 문자로 표시된 성적 있죠. A, B, C, D, F. 그럼 학생 한 명의 성적이 A가 되거나 B가 되거나 C가 되는 거지, A에도 속하고 B에도 속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또는 상업적인 이 펀드의 평가, 어떤 채권 같은 거에 어떤 평가된 가치, AAA, AAB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여기는 옷이나 신발의 사이즈 1, 2, 3.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을 우리는 퀄리터티브 데이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퀄리터티브 데이터, 질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 가지 작업을 해볼 텐데, 그래도 이제 이 데이터가 필요하니까 어디 딴 데서 가져오지 않고 우리는 이 RMS 패키지에서 제공해주는 페인터스라고 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 가지 통계 기능들을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페인터스 데이터를 쓰기 위해서는 mass live 패키지를 로딩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지금 실습에서는 여기 RStudi오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구이 기능을 제공해줘서 그래프를 그리거나 할 때 이제 편리합니다. 그냥 이렇게 하고요. 페인터스라는 이제 변수가 데이터 프레임인데 여러 가지 정보들을 이제 포함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좀 사이즈가 다시 보겠습니다. 경고가 좀 나오긴 했지만 어쨌든 얘가 이제 표시하는 건 사람 이름이 나오고요. 여기에 컴포지션, 드로잉, 컬러, 익스프레션, 스쿨은 이제 어디로 나왔나. 이거는 어쨌든 가상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각각의 화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런 각 부분의 색깔을 어떻게 잘 사용하는지, 드로잉의 수준은 얼마나 높은지, 컴포지션 뭔지 모르겠지만 미술에서 이런 게 있겠죠. 표현 이런 거에 점수를 매겨준 거고요. 학교를 어디 졸업했나 이걸 저장하고 있는 데이터 프레임입니다. 이 경고 메시지는 무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이제 데이터 프레임으로 주어진 데이터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스쿨 부분은 확실하게 퀄리터티브 데이터예요. 저희 범주로 구분이 되어 있고 얘가 숫자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painters, 이 스쿨, 이 컬럼, 이 정보를 가져와서 얘를 활용을 해서 다양한 질적인 자료에 대한 어떤 기능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만 한번 출력을 해보겠어요. painters color school 해보면 이제 이게 이제 팩터 데이터를 주어집니다. 클래스 해보면 이제 팩터이죠. 그래서 얘를 다른 변수에 저장하면 좋겠죠. 이제 팩터 데이터가 주어져 있는 거고요. 이거를 팩터가 사실은 벡터에다가 그 각각의 값들의 이제 목록, 그 레벨 또는 레이블이라고 하는데 그 목록을 저장하고 있는 거죠. 8개의 값이 A, B, C, D, E, F, G, H 나오는 그런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페인터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헬프 해보면 됩니다. 이쪽에 이제 헬프가 나오고요. 이제 R 스튜디오의 기능입니다. 그냥 이제 일반적인 R을 사용했을 경우에 바로 여기는 그냥 터미널 모드에서 사용하는 거죠. 라이브러리 하고요. 그러면 이 정보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R 스튜디오에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우리는 질적인 자료, 퀄리테이티브 데이터 하나의 샘플을 얻었어요. 예제를 얻어서 이걸 가지고 작업을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해볼 게 frequency distribution, 도수 분포표를 만드는 거예요. 얘가 이제 한마디로 각 페인터의 스쿨이 각각의 이제 A 스쿨, B 스쿨 이게 있는데 이게 얼마나 자주 등장하는지 이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54개의 정보가 들어가 있어요. 그 중에서 몇 개가 A이고 몇 개가 B인지 이런 걸 이제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얘는 이제 팩터라는 거 아까 이제 봤고요. 테이블이라는 함수가 이 자동으로 도수 분포표 앞에서 얘기한 frequency distribution 테이블을 만들어줍니다. 아주 쉽죠. 만들어졌으니까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A가 10개, B가 6개, C가 6개 금방 나오죠. 도수 분포표가 아주 쉽게 계산이 됩니다. 이 테이블 함수가 주어진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도수 분포를 만들어준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help 테이블 이제 관련된 파라미터들이라든가 좀 더 자세한 설명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뭐 freak.school.freak 이렇게 했고, 근데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 점이 들어간다고 해서 얘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냥 이름에 변수 이름에 사용할 수 있는 문자의 한 종류입니다. 언더스코어 사용하듯이 점 사용하는 거예요. R에서는 언더스코어보다는 점을 많이 사용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school.aa 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얘는 변수 이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cbind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렇게 팩터로 되어 있는 거를 이런 매트릭스로 만들어주는 그런 함수가 있습니다. cbind 이렇게 만들어주죠. 예를 들어 얘를 뭐 변수에다 저장하고 클래스 A 보게 되면 매트리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8x1 매트릭스가 되는 겁니다. 여기는 이제 각각 행하고 열에 이름을 붙여놓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좀 보기가 편하죠. A가 10개, B가 6개, C가 6개 이렇게 돼 있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매트릭스를 만들게 되면 나중에 이걸 가지고 연산하기도 편합니다. 뭐 열에 있는 뭐 모든 걸 다 더한다거나 곱하기를 한다거나 그게 더 편해지죠. 이 테이블이 아까 이제 헬프에서도 봤었지만 도수 분포표를 만들어주는데 1차원 원웨이 테이블, 지금 우리가 봤던 건 원웨이 테이블이에요. 주어진 데이터를 가지고 1차원의 어떤 테이블을 만들어준 겁니다. 근데 투웨이 테이블도 가능해요. 일단 원웨이 테이블에 뭐 거기에 대해서 또 뭐 애트리뷰트나 썸머리 뭐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이런 함수를 쓰면 어떤 내용이 있는지 요약해서 보여주기도 하고요. 한번 볼까요? 그러면 이제 스쿨 프레이크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된 테이블에 여러 가지 속성을 보여줍니다. 디멘전은 8이고요. 디멘전의 name A, B, C, D, E, F, G, H, 클래스는 테이블, 썸머리 이렇게 하게 되면 number of cases in table 54, 54개의 값이 있다는 거고요. 팩터는 하나 있다. 1차원이라서 그래요. 이런 식으로 이제 속성이라든가 요약의 정보를 보여줍니다. 이제 이 테이블 함수의 진정한 뭐 강점 또는 활용법은 투웨이 테이블을 만드는 데 있어요.
A하고 B라는 두 개의 변수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A, B. 그래서 A 이렇게 있고요. B 같은 개수의 원소를 저장하고 있어요. A하고 B가. 그래서 1, 2, 3, 4, 5, 6, 7, 8 8개 있고요. B도 1, 2, 3, 4, 5, 6, 7, 8 이렇게 있는데 이게 이제 같은 위치에 있는 정보가 어떤 이제 한 사람에 대한 정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사람에 대해서 뭐 설문을 했는데 설문은 뭐 sometimes, never, always 뭐 이렇게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설문 항목에 대해서는 maybe, yes, no 이런 식으로 세 가지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하나의 질문에 대해서 세 가지 종류의 대답, 또 다른 질문에 대해서 또 세 가지 종류의 대답. 각각의 사람이 그런 식으로 이제 대답을 하니까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그럼 어떤 사람이 첫 번째 질문에는 sometimes, 두 번째 질문에는 maybe 대답한 거예요. 첫 번째 사람은. 두 번째 사람은 첫 번째 질문에 sometimes, 두 번째 질문에 maybe. 세 번째 사람은 never, yes. 그 다음은 always, maybe.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한 겁니다. 8명의 사람한테 이제 질문을 한 건데 이거에 대해서 각각의 조합에 대해서 이제 몇 명이 그렇게 대답을 했는지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always하고 maybe라고 대답한 사람이 2명, always no라고 대답한 사람은 0명 이런 식으로 만들고 싶은 겁니다. 이런 카운팅을 좀 하고 싶어요. 이게 이제 2차원 테이블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보만 주어지면 테이블 함수를 사용하면 바로 이런 2차원의 정보를 도출해냅니다. 그래서 result table A, B 이렇게 해서 result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걸 보게 되면 always하고 no라고 대답한 사람은 0명이구나. always하고 maybe라고 대답한 사람은 2명이구나. 아주 쉽게 찾아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하고요. 이제 실제로 실행해 보면 된다는 거 보여줬고요. 이제 썸머리를 해보면 이 리저트에 대한 정보가 요약해서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전체 이 답의 개수 8개 있었죠. 8명의 사람한테 설문한 결과입니다. 팩터가 2개예요. 예, 첫 번째 보면 이제 이렇게 A라는 팩터, A가 이제 팩터가 되는 거죠. 지금 현재는 이제 벡터인데 얘가 이제 테이블로 만들어지면서 팩터가 2개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데이터를 정리해서 보여주고요. 여기 이제 뭐 인디펜던스 테스트가 있어요. 독립성 검정인데 이건 검정을 배운 후에 나중에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테이블 함수가 이런 이제 도수 분포를 찾아준다. 그거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은 상대 도수 분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도수 분포는 살펴본 거잖아요. 옆에 이제 보시면 A가 10번 나오고 B는 6번 나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10번이 많은 건지 적은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 도수를 기준으로 해서 얘가 이제 어디에 해당이 되는지 이걸 이제 보여주는 거죠. 상대 도수. 그래서 이제 이 그냥 도수를 전체 개수로 나눠주면 돼요. 54개였었죠. 54로 나눠주면 상대 도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54는 내가 직접 입력하는 것보다는 뭐 n5를 사용을 해서 painters가 몇 개의 값을 가지고 있는지 찾아내면 됩니다.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school.rel frequent school. 이거는 뭐 여기에 대해서 이제 n로 painters 해도 되고 school 해도 되고 뭐 아무 상관없습니다. painters 맞아. 여기 이제 n로가 데이터 프레임에서 이제 행위 개수를 찾아내 주는 거죠. 해보게 되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A가 거의 18%, B가 11% 이런 식으로 상대 도수를 계산해 주게 됩니다. 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게 숫자가 너무 기니까 좀 보기 안 좋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options라는 함수를 사용을 해서 유효 숫자를 하나로 하겠다. 그렇게 이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냥 options 하면 되는데 얘가 리턴하는 값이 이전의 설정값.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뭐 이 숫자 하나까지 보게 되고, 그 다음에 다시 원상 회복을 하려고 하면 옵션스하고 이 old, 예전에 그 설정해 놓던 거, 그걸 이제 여기 함수에 집어넣게 되면 이제 예전 정보가 다시 복원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digits equal 1 해보겠습니다. options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출력을 한번 해보면 이제 유 숫자가 하나인 거죠. 유 숫자가 하나이고 그 다음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옛날로 돌아가려면 이렇게 하게 되면 옛날로 돌아가죠. 그럼 다시 출력을 해보면 이제 원래 디폴트 이 숫자 말의 개수가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식도 이제 가능하고요. 어쨌든 이제 상대 도수를 찾아냈습니다. 이걸 뭐 당연히 cbind를 이용하게 되면 이렇게 매트릭스의 형태로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cbind 이렇게 보겠습니다. 매트릭스의 형태가 된 거죠. 그러면 이제 보통 이렇게 도수 분포를 만들게 되고 상대 도수 분포를 만드는데, 이거를 이제 그래프로 표현하는 게 좀 필요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그래프, 쉽게 다룰 수 있는 그래프가 바 그래프예요. 막대 그래프. 이런 식으로 A가 10개, 뭐 B가 6개, 뭐 이런 식의 그래프를 그려줍니다. 그리는 방법 되게 쉬워요. 바 플랫. 이렇게 되면 이쪽에 A가 10개 있고 B가 6개, C가 6개 쭉 그림을 그려줍니다. 이렇게 이제 회색으로만 나와가지고 좀 그래프가 심심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칼이라고 하는 옵션은 아규먼트를 사용을 해서 각각의 막대에 컬러를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컬러를 지정을 미리 좀 해줘야 되겠죠. colors 해가지고 8개의 컬러를 지정해 주고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바 플러스를 하는데 여기 컬이라고 하는 옵션을 추가적으로 제공해 주고,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색깔이 이제 부여가 되는 거죠. 뭐 원하는 색으로 적절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바 플랫, 컴포지션 스코어에 대해서 바 플랫을 한번 그려봐라. 여기 있습니다. 뭐 되게 쉽죠. 페인터스의 컴포지션 하게 되면 이제 숫자들이 나오죠. 얘를 1차원 테이블, 프리퀀시 디스트리뷰션을 만들고 바 플러스로 만들게 됩니다. 한꺼번에 바 플랫 테이블 컴포지션이죠. 이렇게 해서 엔터. 괄호가 하나 빠졌고 이렇게 되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14, 여기 15 정도의 값이 좀 많이 나왔다.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막대 그래프를 본 거고요. 그 다음에 파이 그래프, 파이 차트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함수도 되게 쉬워요. 파이. 그다음에 이제 파이 그래프가 주어지고요. 여기에 대해서도 또 뭐 여러 가지 원하는 색깔이라든가 옵션을 추가할 수가 있겠죠. 컬 해가지고 colors.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help 파이 해보면 이제 여기 추가적인 파라미터들 enable도 있고 edge, clockwise, initial angle, density, angle 쭉 나옵니다. 그럼 각각의 값이 뭘 의미하는지 이런 걸 이제 보여주게 되는 거죠. 이건 한번 그냥 쭉 한번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이 그래프도 쉽게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 스쿨 C의 이 페인터 데이터 중에서 스쿨 C의 컴포지션 스코어, 스쿨 C를 졸업한 학생들의 컴포지션 스코어의 평균, 민을 알아내고 싶어요. 이걸 이제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봤던 로지컬 인덱스가 사용이 됩니다. 이게 이제 스쿨, 이거는 가져왔죠. 이미 이제 우리가 페인터스에서 스쿨 컬럼만 여기 스쿨 컬럼만 쭉 뽑아낸 겁니다. 그래서 A, B, B, B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 C스쿨을 졸업한 학생들의 컴포지션 스코어의 평균을 내고 싶어요. 그러면은 C스쿨, 스쿨 값이 C인 그런 이제 행들만 찾아내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스쿨 값이 C인 요 행들만 찾아낸 다음에 그다음에 여기 이제 컴포지션 스코어 첫 번째네요. 컴포지션 스코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합치면 됩니다. 이 데이터 프레임에서 딱 여기가 C인 그런 이제 행들만 일단 뽑아내고 그 중에 이제 컴포지션 스코어 다 합쳐서 개수로 나눠주거나 해서 이제 평균을 구하면 되죠. 그 작업을 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C라는 값이 들어가 있는 행이 어딘지 이걸 알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쿨에 대해서 값이 C인지를 비교를 해서 이걸 만드는 거예요. 이거를 비교를 하면 이 비교 연산제가 멤버 와이즈로 적용이 되죠. 스쿨의 각각의 멤버에 대해서 얘가 C인지 아닌지 C면은 true 아니면 false 이렇게 값이 저장이 되게 됩니다. C 스쿨 한번 해볼까요? 새로운 변수를 적용하고요. 스쿨에 대해서 C 그러면 C 해보게 되면 대부분 false고 여기 이제 중간부터 true가 좀 나오고요. 나머지는 false예요. 얘는 이제 로지컬입니다. 이제 로지컬 값을 갖는 벡터죠. 우리가 그래서 이 페인터스에서 내가 원하는 행만 로지컬 인덱스를 사용해서 끄집어냅니다. 그래서 C 페인터스를 이렇게 행만 뽑아내고 열은 그대로 놔두기 때문에 여기가 빈칸인 거예요. 그래서 C 이렇게 대괄호를 써야 되죠. 이렇게 C 페인터스는 또 다른 데이터 프레임이 됩니다. 데이터 프레임이 되고 여기가 C인 애들만 모아놨어요. 그럼 여기에 컴포지션 스코어 다 합쳐가지고 나눠주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mean 함수 우리가 보진 않았지만 mean이라고 하는 함수가 평균을 계산하는 함수입니다. 이제 C 페인터스의 컴포지션만 가져오게 되면 얘가 벡터가 되죠. 이렇게 하면 벡터예요. 이거에 이제 mean을 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가가지고 mean 이렇게 하게 되면 13.16 13점 평균 13점으로 높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찾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요 로지컬 인덱스를 활용하는 방법 요거를 잘 기억해 두시고 이걸 앞으로 엄청 많이 사용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뭐 파이썬이나 뭐 자바나 C 이런 걸 생각을 하면 이게 C인 거를 루프를 돌면서 이 스쿨 파트가 C인 애가 나오면 뭐 더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데 아래에서는 일단 그런 생각은 루프를 사용한다는 생각이 나오면 그거 대신에 이런 로지컬 인덱스를 사용해야 되겠구나 이런 걸 무조건 떠올리셔야 돼요. 뭔가 루프를 사용하려고 하면 아래 기능을 잘 이용하지 못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뭐 똑같은 일을 바로 여기 페인터스 컴포지션에 그다음에 페인터스 스쿨 하고 이제 민 적용인데 얘는 같은 스쿨을 가진 값 그로 행에 대해서 이제 민을 각각 다 적용한 거예요. A에 대해서도 스쿨 값이 A에 대해서도 민을 적용하고 B에 대해서도 민을 적용, C에 대해서도 민을 적용. 한꺼번에 하는 게 T apply입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민을 적용할 건데 그룹을 지어라 이런 의미가 되겠죠. A equal T apply painters composition 수로 min 함수를 적용하는 거죠. 이렇게 해보면 이제 나오게 됩니다. min 값이. 그래서 T apply가 apply 펑션을 적용하는데 over a ragged array. ragged array는 array인데 array의 크기가 좀 다른 그런 2차원 array에다가 적용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나왔던 내용을 좀 활용을 해가지고 또 다른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프로그램을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가장 높은 컴포지션 스코어를 가지는 스쿨을 찾아내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근데 위치를 활용하면 좋아요. 위치나 위치 맥스. 예를 들면 위치 맥스를 사용을 하게 되면
페인터스의 컴포지션스의 가장 맥스 값을 가진 게 어느 인덱스에 있는지 그걸 리턴해 줍니다. 그러면 그 인덱스에 해당하는 그 로를 가져오면 이제 페인터스에서 그 어떤 스쿨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인덱스 idx which x 그죠? painters composition idx 37이 나왔어요. 그러면 painters idx 이렇게 보게 되면 요행 하나가 나와요. 이 컴포지션 스코어가 가장 이제 높은 18이 가장 높았고 얘가 이제 여기 있습니다. 얘 스쿨 2죠. 스쿨 값을 찾는 것은 뭐 쉬워요. 스쿨의 값이 2다. 이런 식으로 해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뭐 이거를 한 번에 하려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면 되겠죠. 여기다 idx 대신에 얘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이제 뭐 찾을 수가 있게 됩니다. 뭐 이거를 해도 되고 아까 이제 봤던 것처럼 여기 있는 이제 로지컬 인덱스 뭐 이런 걸 사용해도 되고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여기는 이제 페인터스의 퍼센티지 컬러 스코어가 equal or above 14 이거야말로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쓸 수가 있죠. 이제 컬러 스코어를 가져와서 그거가 같거나 큰 14보다 같거나 큰 행들만 로지컬 인덱스를 이렇게 모은 다음에 그것만 찾아오면 되죠. 해볼까요? 그러면 컬러 스코어가 equal or above 14 그러면 뭐 컬러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컬러 14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false 나오고 true 나오고 false 나오고 그러면 여기에서 걔네들의 퍼센티지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카운트를 그냥 해볼까요? 얘만 이제 추출해내면 되는 거죠. 그래서 C CIDX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걔네들만 모으는 거죠. 이렇게 모아놓고 N로 하게 되면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20명이 컬러 스코어가 14 이상이다.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제 보여드렸던 건 하나의 예고요. 여러 가지 이제 다른 방법을 사용해서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지컬 인덱스를 사용하는 게 굉장히 좋다. 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이제 퀄리티티브 데이터, 질적인 데이터를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양적인 데이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양적인 데이터는 다른 이름으로는 컨티뉴어스 데이터, 연속적인 데이터라는 거예요. 값들이 쭉 나와요. 내가 값을 뭐 100개를 수집을 했다. 값이 100개가 있지만 얘네들이 뭐 다 다른 값일 수는 있는데 더 수집하면 더 많은 값들이 나오게 되겠죠. 값들이 쭉 연속돼서 되어 있는 경우 우리는 이거를 이제 퀀티테이티브 데이터, 양적인 데이터라고 합니다. 이걸 가지고도 뭐 도수 분포도 만들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평균도 낼 수 있고 뭐 다양한 작업을 할 수 있죠. 그 데이터가 좀 필요한데 이게 이제 이 페이스풀이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얘가 이제 엄청 많죠. 데이터가 272개 있는 거고요. 자, 부분을 보게 되면 일옵션하고 웨이팅이라는 두 개의 컬럼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옵션은 뭐냐? 분출 기간. 웨이팅은 다음 분출까지의 시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페이스풀이 사실 올드 페이스풀이라고 하는 이 간헐천. 가만히 있는데 가끔씩 이렇게 분수 같은 게 솟아올라요. 한마디로 화산의 그 뜨거운 물 있죠. 그게 이제 땅속에 있다가 이렇게 솟아오릅니다. 솟아오르는 시간이 3.6분이었다. 그러면 웨이팅은 그 다음 분출까지 79분 기다려야 된다. 어떤 경우에 봤더니 1.8분 솟아올랐어요. 그러면 54분 기다리면 그 다음에 나온다. 이런 정보를 좀 측정을 해가지고 모아놓은 게 faithful이에요. 이 정보를 가지고 뭐 일옵션이든 웨이팅이든 여기 나오는 시간들이 사실은 뭐 여러 가지 특정하게 정해져 있는 값들만 가지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측정하면
여러 가지 값들이 다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continuous 데이터인 거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 frequency distribution을 한번 계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도수분포죠. 예를 들면 1옵션에 대해서 3.6, 1.8 이렇게 나오는데 얘를 이제 도수분포를 만들려고 해요. 그러면 도수분포 만들 때는 뭐 3.6이 몇 번 나오느냐, 1.8이 몇 번 나오느냐, 3.3이 몇 번 나오느냐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퀀티티티브 데이터인 경우는 그렇게 하면은 대부분의 값이 그냥 한 번씩밖에 안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렇게 하지 않고 이 전체 값이 나오는 범위를 좀 분할을 해가지고 각각의 구간에 몇 번의 값이 나왔는지 그렇게 이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양적인 데이터에 대해서 프리퀀시 디스트리뷰션을 만들 때는 먼저 구간을 만들어내야 돼요. 전체 범위를 쪼개가지고 구간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당연히 범위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걸 알아내는 데 사용하는 함수가 range. range라는 함수가 주어진 값에 대해서 범위가 가장 작은 값, 가장 큰 값. 물론 가장 큰 값에서 가장 작은 값을 뺀 게 이제 range, 범위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최소 최대를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1옵션에 대해서 걔네들의 기간은 이제 duration이니까 얼마 동안 우리 분출했는지 그래서 그 duration이라는 변수에 저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faith 그래 1옵션 얘는 뭐가 돼요? 벡터가 됩니다. 뉴머릭 타입의 벡터가 되죠. range 한번 해보겠어요. 1.6에서 5.2까지. 그럼 그 정도가 돼 있으니까 내가 이제 또 수분포표일 때는 얘를 어느 정도의 범위로 몇 개로 자를지 이걸 고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시작점을 만들고 이제 어떤 구간으로 만들지를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어차피 여기서 이제 1.6에서 5.1이니까 한 1.5에서 5.5까지 0.5 단위로 쪼개면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이 판단은 이걸 만들고자 하는 사람이 적절하게 정하면 돼요. 이게 어떤 기준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냥 이렇게 하기로 했다. 그래서 seq 함수가 이런 식으로 여기에 주어진 값 시작점 끝점 해가지고 요 값으로 나눠서 쪼개서 각각에 해당하는 값들, 경계에 해당하는 값들을 출력을 해줍니다. breaks 1.5에서 5.5 by 0.5 이렇게 5.5 5,5로 했고 breaks 해보게 되면 이렇게 숫자가 나오고 class breaks 보면 numeric 타입의 벡터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을 이제 분류를 해야 돼요. 그때 이제 사용하는 함수들이 컷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3.6이 어느 구간에 속하는지, 1.8이 어디에 속하는지, 3.3이 어디에 속하는지 이걸 보려고 해요. 근데 이제 구간 자체를 보면 우리가 1.5, 이 경계를 이렇게 찾아냈으니까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거는 1.5에서 2.0, 2.0에서 2.5, 2.5에서 3.0 요 사이 구간에 몇 개의 숫자들이 있는지 이걸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걸 쉽게 해주는 게 컷이에요. 컷을 duration에 대해서 이 브레이크를 사용해서 나누는 거고요. right equal false면은 이제 오른쪽 값 1.5에서 2.0이고 2.5에서 2.5인데 그러면 2.0은 어디에 속하느냐 그거를 오른쪽을 false로 하겠다. 오른쪽은 속하지 않게 하겠다. 그럼 왼쪽에 속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구간이 1.5는 포함을 해서 2.0보다 작은 거. 그 다음 두 번째 구간은 2.0에서 시작해서 2.5보다 작은 거. 그런 구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컷이 여기 right 요 옵션이 이 아르구멘트가 그걸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duration 컷하고요. duration을 breakthrough 하고 rise를 이렇게 잘라주게 돼요. duration 컷 얘는 팩터가 됩니다. 여기 보게 되면 값들이 이렇게 쭉 나오고요. 레벨은 8개. 1.5에서 2, 2보다 작게, 2에서 2.5, 2.5에서 3 이런 식으로 8가지 값이 있고요. 그 각각의 값, 원래 이제 이 각각의 이런 값들이 어디에 속하는지 이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클래스를 한번 볼까요? 얘는 캐릭터 타입, 팩터로 참 얘는 팩터고요. 여기 있는
값들이 보면 이제 캐릭터 타입의 값이에요. 자, 이렇게까지 이제 했고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팩터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걔를 가지고 이제 도수 분포를 만들 거예요. 팩터를 가지고 도수 분포를 만드는 건 테이블 함수를 사용하면 됩니다. 테이블 이렇게 이제 사용해서 오게 되면 요 구간이 51개, 이 구간이 41개, 5개, 7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걸 보면은 1.5에서 2분 사이랑 여기 4에서 4.5분 사이 이제 값이 좀 많이 나왔구나. 특히 이제 여기 4에서 5 사이가 좀 많았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도수 분포를 찾아냈고요. cbind 함수는 그 전에도 봤었죠. 요거를 사용하게 되면 이제 매트릭스로 바꿔주죠. 이렇게 되면 쿼션이고 프리크 이렇게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매트릭스로 만들었어요. 이걸 가지고 예를 들면 그래프도 그릴 수 있고요. 바플롯 한번 해볼까요? 사실은 바플롯은 여기다 쓰는 건 아닌데 해볼 수는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 이제 연속적인 데이터는 바플롯을 쓰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이제 이렇게 매트릭스를 만들었고요. 똑같은 거를 웨이팅에 대해서도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웨이팅에 대해서 해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많은 인터벌을 가장 값이 큰 1옵션 값이 가장 큰 거에 듀레이션을 찾아내. 그거에 서브 인터벌을 찾아내라. 듀레이션 서브 인터벌. 이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A cbind 해본 거를 예를 들어 변수 이름은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이렇게 해놓고요. A는 이제 이 매트릭스죠. 여기 이제 가장 큰 애를 이제 찾아내서 보여주면 되죠. 그래서 row names A. 얘 row name인데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가장 큰 거 예를 들면 요 이름 4에서 4.5를 찾아야 돼.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요? 예를 들면 이게 1 하게 되면 첫 번째 거 보여주죠. 그러면 여기 인덱스에 가장 많은 거 얘를 찾아내면 되죠. 그래서 이럴 때 이제 사용하는 게 위치맥스. 위치맥스가 듀레이션 프리크의 가장 큰 거의 위치, 인덱스를 찾아주니까 요거 자체가 이제 인덱스를 찾아주는 거죠. 여섯 번째 1, 2, 3, 4, 5, 6 여섯 번째 인덱스를 찾아줬고 여기다가 1 대신에 6을 집어넣은 거죠. 여기 바로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가장 값이 큰 피리어드를 찾아냈다. 여기 이제 두 번째고 첫 번째 웨이팅에 대해서도 똑같이 프리퀀시 디스트리뷰션을 만들어 볼 수가 있어요. 웨이팅 좀 컷 한번 해볼까요? 사실 이제 웨이팅에 대해서는 이제 웨이팅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니까 이게 레인지가 좀 필요하죠. 43에서 96. 그러면 40에서 100 정도 해가지고 10씩 나눠볼까요? 이제 브레이크스를 이제 시크. 이게 이제 40에서 100까지 by 10 이렇게 나오게 이렇게 나오게 되면 얘를 이제 또 컷으로 만들어줘야지. 컷 해가지고 breaks right first 이렇게 되면 이게 나오게 되고요. 얘를 가지고 이제 테이블을 만들면 되죠.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건 이제 뭐 도수 분포가 되는 거고요. 이거를 뭐 C 바인드로 해서 매트릭스 만들어줄 수도 있죠. 이렇게 되면 매트릭스. 가장 많이 나온 게 이제 80에서 90, 이 정도의 값이 많이 나왔네요. 그래서 80분 기다려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70에서 90분 정도 기다리면, 그런 걸 이제 보는 경우가 이제 제일 많았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도수에 대해서 이 양적인 데이터는 바 플롯이 아니라 사실은 히스토그램을 그려야 돼요. 히스토그램. 그래서 이 듀레이션에 대해서 적절하게 히스토그램을 하나 그려주는 겁니다. 알아서 그려주는 거예요. 듀레이션 이렇게 나왔고요. 히스트 그냥 뭐 그려달라고 하면 알아서 그냥 그려줍니다. 알아서 그려주는데 이제 얘가 적절하게 자기가 구간을 나눠가지고 그려줘요. 근데 이제 뭐 그 중에서 구간을 나누는데 right를 false로 하겠다. 이 옵션을 좀 주면 되고요. 약간의 차이가 있나요? 조금 차이가 있죠. right, false를 할 때랑 아닐 때랑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뭐 하면 되고, 그러면 이 히스토는 이제 디폴트로 자기가 알아서 뭐 구간을 나눠주는데, 나는 뭐 내가 원하는 구간으로 좀 해보겠다. 히스토 헬프 해보게 되면 여기 뭐 쭉 나누는 클래스들 뭐 이런 것들이 정보가 이제 주어져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대로 나누시면 돼요. 이걸 활용을 해서 클래스의 개수 또는 내가 직접 뭐 어더나 뭐 이런 걸 뭐 클래스를 집어넣겠다 할 수가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건 좀 찾아봐야 돼요. 어쨌든 할 수는 있어요. 여기 있네요. 그래서 뭐 breaks를 활용을 해서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다음에 뭐 컬러를 좀 바꿔줘야겠다. 컬 있고요. 그다음에 main 뭐 xlab 이렇게 해서 이름을 여기까지 하면은 그냥 아무 이름이 안 나오게 되는데 요즘 그냥 히스토그램이라고 나와 있는데 나는 이거를 좀 바꿔주겠다. 여기도 이름을 바꿔주겠다. 여기도 바꿔주겠다. 그렇게 하면 원하는 이름을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main을 여기를 old faithful eruption 위쪽은 뭐 duration을 하겠다. 컬러스는 이제 아까 했죠. 여기에 그다음에 main i x label 이렇게 하게 되면 bb 하이 이런 식으로 컬러는 또 다르게 여기 아까 컬러스 아까 정해놓은 거 그냥 재활용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다양하게 원하는 히스토그램을 그릴 수 있다. 그걸 보여준 겁니다. 이렇게 됐고요. 자, 이거를 똑같이 웨이팅에 대해서도 한번 해볼 수가 있어요. 히스토그램 웨이팅에 대해서도 해볼 수 있겠죠. 쉽죠. 여기서 웨이팅 옆에 듀레이션 대신에 웨이팅 그러면 이제 적절하게 또 구간을 정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퀀티테이티브 데이터도 프리퀀시 디스트리뷰션 뿐만 아니라 렐러티브 프리퀀시 디스트리뷰션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듀레이션에 대해서 그냥 전체 개수를 나눠주면 상대 도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얘가 이미 이제 이렇게 구간별로 도수를 계산해 놓은 건데 프리크죠.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해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렐러티브 REL 프리크는 나눠주면 되죠. duration freak를 n-row 베이스풀 이렇게 하게 되면 상대 도수가 나오는 거죠. 그럼 그 다음부터는 사실은 똑같아요. 뭐 이걸 가지고 히스토그램을 그린다거나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cumulative sum, 누적 도수 분포
또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큐썸 활용하게 되면 이 구간에서 50일. 그 다음에 이제 원래 40 얼마였는데 합쳐서 90일. 여기까지 하게 되면 270일. 그래서 큐썸이라는 걸 활용을 하면 큐뮬러티브 프리퀀시 디스트리뷰션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큐뮬러티브 프리퀀시 큐썸 듀레이션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 뭐 나는 이제 매트릭스 형태로 바꿔야겠다. 그럼 C 바인드, CD 바인드가 아니고 C 바인드죠. 이렇게 해서 이 구간이 50일, 그다음에 이 구간까지가 90일, 이 구간까지가 97,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웨이팅에 대해서도 뭐 똑같은 작업을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Cumulative Frequency Distribution. 이제 waiting.freq 있죠. waiting.freq 찾지 않았나요? 이 구간을 나누고 뭐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진 않았습니다. 똑같은 작업을 아까 우리가 waiting.cut까지 했고요. waiting.cut이라고 했네요. freak라고 했어야 되는데. 컷으로 해서 보내보겠습니다. 잘못했네요. 자, 계속 틀려요. 구분만 한 거고, 아직 테이블, 프리크는 좀 다른 거네요. 테이블.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도수를 만들어주죠. 네, 이렇게 이제 도수가 만들어져 있으니까 뭐 이걸 가지고 뭐 cumulative distribution이라든가 이런 것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해볼까요? 큐무스. 이렇게 안 되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제 테이블로 만들겠다. C 바인드를 하게 되면 매트릭스로 만들어줄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큰 문제 없이 만들어낼 수 있게 됩니다. 자, 이 cumulative frequency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겠어요. 누적 도수 분포 그래프. 여기 이제 플랫 함수가 있고 라인스 함수가 있어요. 플랫 함수는 뭐냐면 점을 찍어주는 거예요. 여기 이 벡터하고 이 벡터 두 개의 벡터가 주어지면 얘가 x좌표, 얘가 y좌표가 돼요. x좌표하고 y좌표 같은 위치에 있는 이 벡터니까 같은 위치에 있는 같은 인덱스에 있는 값들을 가져와서 x점, y점 해가지고 찍어줍니다. 얘가 이제 플러시야. 나머지는 뭐 여러 가지 정보 추가적으로 한 거. 그러면 이제 breaks하고 여기 duration freq 한번 보겠습니다. 하게 되면 얘가 breaks가 우리가 이 웨이팅을 하면서 바꿔놨는데 다시 이제 breaks는 sequence 1.5에서 5.5 by 0.5 이렇게 했었죠. breaks 하게 되면 이게 length 그게 아니라 duration freq 이렇게 하게 되면 8개, 얘는 9개. 당연하죠. 이 경계값이 9개 있으니까 구간이 8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들을 찍으려고 하는데 길이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를 추가한 게 0을 하나 추가했어요. cumsum, duration freq, cumulative distribution 이거 한 거를 이제 새로운 벡터를 하나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첫 번째 구간에 50, 이게 두 번째 구간까지 합치면 90이게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다가 맨 앞에 0을 하나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0 해가지고 그냥 0하고 이미 우리는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렇게 하게 되면 0, 그 다음에 51, 92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새로운 팩터가 하나 생깁니다. 그러면 얘랑 이 breaks 다시 얘기하면 이제 1.5일 때 0, 2.0일 때 50, 2.5일 때 90 이렇게 점을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또 그 각각의 점들 사이를 선으로 연결하는 게 lines. 그냥 다른 거 뭐 플랫 해가지고 breaks 하고 cum sum 0, cum freak 이것만 먼저 해보면 이런 식으로 점을 찍어줘요. 우리는 여기를 선으로 그으면 이제 꺾은선 그래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또 라인 이렇게 하게 되면 라인까지 한꺼번에 그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프를 이제 쭉 기존의 캔버스에다가 한마디로 계속 그려주는 거예요. 여기다가 뭐 또 더하면 또 그려줍니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플랫을 그릴 때 뭐 메인이라든가 X 레이블, X축의 이름, Y축의 이름, 뭐 추가적인 정보 또 이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그래프가 나오게 되죠. 상대 도수에 대해서도 또 해볼 수가 있습니다. cumulative frequency에 대해서 전체 개수로 나눠주면 상대 도수가 나오는 거죠. cumulative frequency 나왔어요. 얘를 n로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이게 나오는 거죠. 여기서 relative frequency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름을 이렇게 지어주고 이걸 또 뭐 cbind를 한다거나 뭐 아니면 여기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옵션스를 사용을 해서 이제 유효 숫자를 좀 줄여줄 수도 있고요. 요거에 대해서 똑같은 과정을 이제 cumulative frequency distribution, weighting에 대해서도 한번 작성을 해보고요. 그다음에 뭐 그래프도 그려보고, 히스토그램도 그려보고, 막대 그래프, 막대 그래프 아니고 이제 꺾은선 그래프, 라인 그래프죠. 뭐 그려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프리퀀시에 대해서는 이렇게 그래프 그렸는데, cumulative, relative frequency에 대해서 꺾은선 그래프를 그리려고 하면 이렇게 C 하나 더 추가해서 그려주면 되겠죠. 그다음에 이렇게 하게 되면 숫자들이 나오고 breaks 이렇게 나오고 이 두 개를 이제 플랫하는 거죠. 이거 cum 제로가 포함된 breaks 이렇게 그림 그려주죠. 잠깐 이게 또 cum rel freq 제로에 relative frequency를 해야 되니까 나누기 n로 이렇게 하게 되면 relative frequency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걸 이제 하게 되면 쭉 해서 맨 마지막에 1.0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나오게 돼요. lines 또 라인을 그려주게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상대 누적 도수 막대 그래프로 보여주게 됩니다. 이렇게요. 이 이제 복잡한 과정을 거쳤는데 사실 좀 쉽게 해볼 수 있는 게 ECDF예요. Empirical 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 여기는 요 안에 주어진 모든 데이터를 소팅을 해서 차례대로 점을 찍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마지막 점이 1.0에 해당이 된다고 보는 거죠. 그 순서를 자기의 위치, 요 점이
예를 들면 뭐 0.15에 해당이 된다. 이런 식으로 y 값이 소팅을 한 다음에 맨 처음 거가 이제 맨 처음에 0으로 시작해서 맨 뒤에 1.0으로 끝난다고 하면 중간에 자기가 어디에 해당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값들을. 각각의 값, 여기 x 값이 이제 그 듀레이션의 각각의 값이 나오는 거, 얘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이걸 바로 보여주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누적 도수, 누적 상대 도수 이거를 이제 보려고 하면 그 그래프를 이 CDF duration 이렇게 나오는데 얘를 플러스라는 거죠.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좀 쉽게 내가 진짜로 그냥 모양만 대충 파악하고 싶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거랑 이제 비슷한데 이게 그래도 좀 더 자세한 거죠. 여기는 이제 구간으로 나누는 바람에 약간 디스크리트한 그런 모양을 보여주는데 진짜로 부드러운 곡선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도수분포를 또 이제 쉽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 중에 그러니까 뭐 도수분포를 쉽게 표현한다기보다는 그 전체의 모양을 좀 알아보기 쉽게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줄기잎 그림이에요. 스템 앤 리프 다이어그램, 스템 앤 리프 플롯입니다. 듀레이션에 대해서 값들이 쭉 있을 텐데 얘를 이제 줄기잎 그림으로 그리는 방법은 그냥 함수 스템을 사용하면 됩니다. 우리가 이미 듀레이션 값을 가지고 있죠. 스템 이렇게 하게 되면 얘가 알아서 이게 스템 부분하고 리프 부분으로 나눠서 여기 보면 decimal point is one digit to the left of bar. 이거의 left, 이 바의 left의 one digit. 그러니까 이 소수점이 어디 있느냐? 여기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16은 뭘로 의미하냐면 1.6으로 의미해요. 그러면 1.60, 1.67, 1.60, 1.63 이런 값들이 이 듀레이션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4.00, 또 4.00, 4.00. 여기는 이제 모든 값들이 다 나오는 거죠. 272개. 이제 스템 앤 립 플러스 이렇게 이제 그릴 수가 있습니다. 웨이팅에 대해서도 아주 쉽게 스템 그릴 수가 있죠. 이게 이제 알아서 하는 거고요. Decimal point is one digit to the right of by. 바의 오른쪽에 한 자리가 소수점이 들어가 있다. 그럼 여기는 4하고 3 나오면 이게 43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45, 45, 45, 46, 또 47, 48, 49 이런 식으로 값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여기는 이제 이 줄기 부분을 뭐 두 자리 수인데 그 중에 뭐 앞자리를 사용을 했는데 앞자리도 이제 이걸 두 개씩 분리해서 0부터 4까지, 그다음에 5부터 9까지 뭐 이런 식으로 두 개를 쪼개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적절한 스템의 개수를 구하는 거가 중요한 문제인데 스템 함수는 자기가 알아서 적절하게 스템을 찾아서 그려줬습니다. 스캐터 플롯, 이제 아까 봤던 것처럼 이 점들로 이런 식으로 뭐 웨이팅, 이럽션 듀레이션하고 웨이팅 그거의 그 페어들을 보여주는 게 스캐터 플롯이에요. 스캐터 플롯은 그냥 플롯 함수를 사용하면 됩니다. 플롯 듀레이션 이렇게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려줘요. 그럼 여기에 이제 이쪽에 이름, 이거의 이름, 또 그래프 전체의 이름 이런 식으로 이제 뭐 X 레이블, Y 레이블 원하는 대로 써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듀레이션하고 웨이팅만 쭉 있는데 얘네들을 그냥 플러스를 시킨 거예요. 이미 사실은 페이스풀에 이랩션하고 듀레이션이 있는데 얘는 그것들만 뽑아내서 이 매트릭스로 한번 만들어 놓은 겁니다. C 바인드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요 각각의 페어에 대해서 그렇죠? 이 페어죠. 듀레이션 웨이팅, 듀레이션 웨이팅 이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플러스로 만들어 놓은 거를 스캐터 플롯이라고 해요. 이 스캐터 플롯이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됩니다. 이걸 보면 이제 추세를 좀 알 수가 있어요. 아, 이럽션이 길수록 웨이팅도 길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상식적으로 좀 말이 되죠. 많이 물을 분출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 다음 분출하려면 물이 모이기를 기다려야 되죠. 그러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죠. 그런 이제 경향을 할 수가 있습니다. 향후에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이런 이제 두 개 간의 상관관계를 이용해서 회귀 분석이라는 걸 하게 될 텐데, 회귀 분석도 되게 쉬워요. 그래서 AB 라인이라고 이제 리니어 리그레션 모델입니다. 이걸 사용해서 AB 라인을 쭉 그어주는 거예요. 이걸 사용하게 되면 회귀 분석을 다 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도출해내는데, 그 중에 이 라인을 그려주는 게 AB 라인. 그래서 웨이팅하고 듀레이션. AB 라인. 일단 LM에 보면 웨이팅하고 듀레이션을 사용해서 리니어 리그레션 모델을 만들어라, 이건데, AB 라인이라는 게 그 모델의 이 라인, 이 리니어 리그레션이니까 한마디로 직선으로 모델링 한다는 건데, 그거를 여기다가 이제 추가시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스캐터 플롯이 사실은 회귀 분석을 할 때 이런 LM 이런 거 사용하기 전에 대략적으로 모양을 판단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이 그래프 그려보는 방법들을 좀 봤고요. 보통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값들이 주어져 있을 때 우리가 중심 위치의 척도라든가 아니면 분산, 산포의 척도 이런 걸 이제 구하게 되는데, 일단 평균은 민 함수예요. 이미 봤습니다. 그렇게 되면 3.48분 정도 분출을 한다. 웨이팅 한 70분 정도 평균적으로. 미디언, 중간값이죠. 솔팅을 했을 때 가운데 나오는 거 4 정도 됩니다. 보통 이제 이건 76번. 그 다음에 쿼타일 있어요. 4분의 수 있죠. 쿼타일 4분의 수에서 1, 4분의, 2, 4분의, 3, 4분의 요걸 값을 가져오는 거죠. 한마디로 25%씩 해당되는 겁니다. 0%에 해당되는 거 25%, 50 이거를 다 찾아주는 게 이제 4분의 수인데, 함수는 퀀타일이에요. 찾아줍니다. 그런데 100분의 수도 있죠. 100분의 수는 임의의 퍼센티지 0%, 1%, 2% 타일, 그것도 이 퀀타일 함수 이걸로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100분의 수를 여기다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여기 이제 똑같은 함수인데 그냥 데이터만 쓰게 되면 0%, 25, 50, 75, 100 얘네들만 찾아줍니다. 내가 원하는 나는 32% 알고 싶다. 57%, 98% 그러면 그 값을 파라미터로 넘겨주면 거기에 해당하는 퍼센티지를 찾아준 거죠. 여기에 없으면 디폴트로 C 해가지고 0.0, 0.25, 0.5, 0.75, 1.0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퀀타일 똑같은 함수인데 내가 예를 들어 0.4 이거 그냥 찾아줍니다. 여러 가지 찾고 싶다. C 0.1, 0.4, 0.753 이런 식으로 걔네들만 찾아주죠. 100분의 수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범위 레인지는 한번 봤어요. 레인지 자체는 가장 최소값 최대값 나오는데 이제 우리가 통계학에서의 범위 레인지는 이제 최대값에서 최소값을 뺀 거예요. 이렇게 빼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4분위 범위. 4분위 범위는 75%에서 25% 이 값에서 이 값을 뺀 거가 4분위 범위가 돼요. IQR, Interquartile Range. 이제 4분의 수가 쿼타일인데 함수는 퀀타일이에요. 퀀타일. 그래서 IQR 한번 볼까요? Interquartile Range. Interquartile Range. 2점. 웨이팅은 어떻게 되나요? 웨이팅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박스 플랫. 이제 박스 플랫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여기 이제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4분의 범위를 이렇게 표현하고요. 이게 이제 맥스, 얘가 민, 그렇죠? 여기가 이제 평균. 이걸 보여줍니다. 박스 플랫.
이런 식으로 보여주죠. 이제 박스 앤 위스커. 위스커가 이제 그 수염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수염을 의미합니다. 그거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여주고요. 디테일스 보여줍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보게 되면 인터쿼타일 렌즈라던가 그런 걸 쉽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인터쿼타일 렌즈 이 정도 되고 평균 이 정도 되고 이게 최대, 최소 이렇게 나오는구나. 그냥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박스 플롯도 쉽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분산, BAR. 얘는 이제 표본 분산이에요. 표본 분산 말고 나는 population variance 구하려고 한다. 모 분산을 구하려고 한다. 그럼 이렇게 나눠주면 됩니다. 곱하기 n-1 나누기 n. 그래서 어쨌든 이 VAR 함수 자체는 이제 표본 분산이다. 그다음에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표본 표준 편차 이렇게 하고요. F VAR 해보면 디폴트가 어쨌든 이제 표본 분산을 계산해 줍니다. 그 얘기한 대로 모 분산 계산하려면 이렇게 해주면 간단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뭐 다양한 여러 가지 이제 뭐 통계학적인 뭐 통계량들, 뭐 평균이라든가 분산 이런 거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뭐 또 여러 가지 뭐 다른 뭐 코베리언스,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 뭐 여러 가지 또 함수가 각각 주어져 있으니까요. 검색해 보면 금방 찾을 수가 있어요. 이상으로 해서 R을 활용을 해서 기본적인 이제 통계학의 여러 가지 값들을 찾아내는 걸 봤습니다. 또 그래프를 그리는 걸 봤습니다. 수고했습니다.